특징주입니다. 보도록 하죠. 특징주 우리산업 실적 상향 지속 전망 현대정보기술. 지난해 5억 흑자인데 이게 흑자 전환하는 거 크게 의미 두고 싶지 않은데 다른 의미를 좀 둘 게 있습니다. 매매로만 봅시다. 매매는 짧게든 길게 보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다 얘기할 텐데, 우리 산업은요 친환경 차용 PTC 히터가 주력입니다. 테슬라 납품에 독점 공급하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독점 공급이 끊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올라가야 될 놈인데 눌렀다 가고 이런 거죠. 그냥 반듯하게 걸어가면 재미없거든. 고속도로로 가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운전 계속하면. 국도로 가면 졸음 잘 안 와요. 왜? 길이 계속 꼬불꼬불 하니까 재밌거든. 그런 재미난 꼬불꼬불 속에서 내용은 바뀐 게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26,750원 손절가 단기 지지값이에요. 끊인 상태에서 1차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예상하자.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하는 시점이 11,150이니까 거기 넘어가면 이익을 단기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가격으로 예측을 마디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한 32,000원까지도 예상이 나온. 32,000원에 정고점 돌파했을 때 1차 예상 마디값이 예상이 된다는 점, 우리산업 트레이딩 영역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정보기술입니다. 이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최대주가 롯데정보통신이에요. 최대주가 롯데정보통신인데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롯데정보통신. 그게 좀 이슈화가 하나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다는 준비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00억을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의 좀 재무적인 안정성의 좀 재무적인 개선이라고 됐죠, 표현하면. 이게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수상하긴 합니다, 회사가. 재무구조를 상황하고. 근데 트레이딩을 한 번쯤 찔러볼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2,300원, 여기서 거래 없이 눌러버리잖아요. 붕 한번 거래량 터졌잖아요. 거래 없이 누르고 붕 한번 거래량 터진 다음에 또 눌렀거든요. 근데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살렸어, 여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주 짧게 보면 어제 양봉의 저점을 깨지면 안 된다고 보고, 또는 2,300원에 지지 기준 놓고선 매수 잡았다가 뜨면은 수익 구간을 보겠다. 1차는 2,750원, 2,750원을 가다가 좀 더 세게 가준다면 3,100원에서 3,300원대까지, 일단 2,750원대까지 상승값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두 종목을 매매 트레이딩이니까 길게는 못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 시장 이슈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입니다. 원화의 중대기로.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 지정, 이거 보면요, 웃겨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만한 나라가 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무역 흑지 흑자. 이거 하는 나라가 어디냐? 예? 이스라엘, 일본, 예? 독일, 중국, 대만, 한국. 이스라엘하고는 지정학적인 동맹 때문에 얘네는 환율 조작국 지정 못하겠죠? 일본한테는 말빨로 경고했잖아요. 야, 니네 하지마. 얼마 전까지 용인해줬더니 하지 말라. 이러지. 끝난 거예요. 그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지진난 애들한테까지 그 짓을 안 하겠지. 예? 독일한테 할 것 같아요? 중국한테 할 것 같아요? 못해요. 할 만한 나라가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이번 주에 결과 나오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원화가 더 강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화 강세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외국인이 막 수급 들어와주고 증시에. 이게 고민이에요. 왜 이렇게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도 더 안 좋아지거든요. 또 만약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됐어.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외국인은 또 환차익에 또 열려있거든. 이러나 저러나 짱구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좀 환율 부분이. 그 과거 IMF 때 우리나라에서 환관리 못했던 당국의 모습을 재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만큼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당국의 문제죠.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가 채권,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 계속 동향을 지켜보는데 이 채권 시장에 수상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 이 부분은 하여튼 시간이 다음에 자료가 또 준비되는 대로 언급해 드릴 텐데 채권이 시장이 아주 요상해진다고요. 그 점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금통위 동결 가능성이 전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국은행 뭐 큰 힘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죠. 4월 증시 코스피 지수 예상 분석입니다. 삼각지 맥점으로 잡았습니다. 2054에서 2019포인트 삼각지 맥점 두 군데인데 그 저항 범위에서의 중요한 기준점 잡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각지라는 것은 원리가 이겁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게 삼각형이거든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가격이 만나는 게 아니라 고점 추세와 저점 추세에 만나는 지점. 그럼 이 지점은 맥점이라는데 이 맥점에서의 가격이 항상 어떻게 움직이냐? 올라가고 있을 때는 내려올 때 지지 반등이 돼야 되거나 지지의 싸움이 되는 자리예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저항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힘의 충돌 자리. 저렇게 현상이 나타나요. 저런 흐름들이. 그걸 보는 건데 현재 2019포인트가 여기 코앞에 여기서 반등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그 다음이 2054예요. 그러면 2054까지 간다 치면 요 공간에서 싸움하다가 등락을 주겠죠. 아니면 2019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거래량 부족합니다. 지금. 돌파 가격은 랠리 어렵습니다. 랠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4월 고점의 영역이 제가 지난번에 3월의 고점이 97%, 2.9포인트가 그 전이 77%, 3월 17일이 그럼 지금 넘어왔잖아요. 어디 시점이 100%라고 딱 확정짓기 발언을 아직은 뚜렷하게 못하지만 그 범위를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이 구간을. 4월 고점 영역이 올해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최대 분수령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하시는 동안 지켜보십시오. 하루하루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정말 4월 고점이 올해 최대 분수령이 되는지 언제 가면 알겠어요? 여름 가면 알겠죠. 7월 17일 재원절 때 아니면 8월 15일 광복절 때 1950포인트 이제부터 1950에 이탈이 되면 주의할 것. 그 시점에 주의하세요. 올라옵니다. 1950으로. 그 자리 이탈하면 다음 마디는 무조건 회계값이 1919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선물지수 예상 분석입니다. 선물지수 예상 분석하면 상승 세기형의 유사 구간이었는데 다른 점이 뭐냐? 전년도 가을하고 이때랑 당시에는 11월달 자기 고점을 못 넘었어요. 반등 나왔어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4월달 자기 고점을 넘어가 버렸다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봄의 상황과 3, 4, 5월달과 지금 상황이 유사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249.15가 핵이에요. 근데 어제 야간 선물 보니까 와버렸네요. 오늘 주간장에 오겠죠 뭐 무조건. 이거 핵인데. 그리고 밑에 244.20이 핵이에요. 삼각지 맥점 상단에 251.85예요. 요 자리. 그 맥점 기준에서 등락 여부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하나 B플랜인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혹시나 이런 N자 상승 마디가 있을라나? 이건 내일